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구독했다가 나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좋아요 눌러달라고 한 적 있나요? 여러분, 안 보셔도 되니까 제발 나가지만 마세요. 자, 2016년 5월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키스트 판정법에 대한 설명으로 들린 것은 나이키스트. 이 나이키스트는 일단 나이가 있으니까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다, 안정적이다. 안정적인 것은 나이키스트, 나이 있으신 이분 좀 안정적인 거 맞아요. 그런데 나이키스트 선도는 제역의 오창답에 관한 정보를 준다. 이건 안 줘. 안 줘. 이거는 안 줍니다. 안정적인 것은 나이키스트가 맞아요. 그리고 요 그림 한번 푼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좀 비슷비슷한 그림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는 거,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는 거는 이렇게 한번 가는 거는 A 3승에다가 요게 A B잖아요. 요게 A B고 요게 A B가 해가지고 1-AB의 3승인데 요거는 요 그림들만 다음에 한번 모아서 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르프 시스템의 특징으로 들린 것은 페르프 시스템은 정확성이 증가한다고 하네요. 감소폭도 증가한다고 하네요. 정확성도 증가하고 감소폭도 증가하고 발진을 일으키고 불안정한 상태로 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개의 특성 변화에 대한 입력대 출력부의 감도가 어떻죠? 감소한다. 증가한다 했으니까 감도가 입력대 출력비의 감도가 그러니까 많이 입력을 해도 많이 출력이 안 된다 뭐 이런 뜻인가요? 왜냐하면 불안정한 상태로 자꾸 되어 가니까. 자,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2차 제약의 GSHS의 나이키스트 선도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등 여유는 무한대래요. 나이키스트는 좀 안정적이니까 이게 또 나이가 무한대로 많은가 봐. 이등 여유는 나이키스트가 안정적이니까 이등 여유가 무한대로요. 나이가 있으니까 좀 벌어놓은 게 있는가 봐요. 자, 그 다음에 교차량 GH는 0이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 안정적이라고 했죠. 나이키스트는 안정적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불안정한 게 아니에요. 나이키스트는 안정적이다. 부의 실축과 교차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65번 다음과 같은 상태 방정식 고유값 람다1, 람다2는 요거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이거 근데 요건 생각하지 말고 우리 요거 있잖아요. 이게 무슨 특성 방정식이라고 하나요? si-a는 뭐 요걸로 이제 풀어보면은 si는 우리 s 곱하기 i는 단위행렬이죠. 1001 이렇게 해가지고 S00S 마이너스 요 그대로 쓴 거. 요 그대로 쓴 거 마이너스 요 행렬을 그대로 써가지고 요걸 풀어주면은 요거 S-1 0-2 마이너스 2니까 S-1 플러스 2 0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 S-2가 되죠. 그러면 이거는 요렇게 두 개 곱해주고 마이너스 요렇게 두 개 곱한 거 해서 특성 방정식이 S-1, S-2, 마이너스 6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풀어서 정리를 하면은 S-3S 플러스 3S 마이너스 4가 돼. S-3S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플러스 1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는 뭐예요? 그는 4,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단위계단 함수 UT를 Z 변환하면 요거를 알아야 돼요. 요게 자꾸 이제 그런 헷갈리는데 자, Z 변환이 있고 이건 뭔 변환이죠? 라플라스 변환인가요? 그래서 요거 뭐냐 이 번데기를 변하면 둘 다 1이야 이거는. 그리고 단위계단 함수 UT는 라플라스 변화는 S분의 1이고 Z 변화는 요겁니다. 요거. Z-1, Z를 Z-1로 나눈 거. 그 다음에 T가 시간이 있으면은 시간은 S제곱분의 1이 되고 T는 Z-1의 제곱분의 TZ가 됩니다.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AT는 2 플러스 A 요 형태도 많이 나오죠. 분의 1 Z-2 AT분의 마이너스 AT분의 Z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요거는 다 많이 나오니까 기억을 해야 되는데 할 때마다 헷갈리죠. 자, 그림과 같은 블록선도로 표시된 제역에는 무슨 형인가? 이 블록선도 제역에는 요 형태가 SN, S 플러스 1분의 1일 때 요 N이 1이면 1형, N이 2면 2형입니다. 그래서 1형입니다. 제역의 미분 제어의 특성으로 적합한 것은 정상 상태 오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요거는 적분이었던 것 같고, 작동 오차의 변화율에 반응하여 동작한다. 이게 작동 오차의 변화율, 그러니까 작동의 오차가 있잖아. 작동 오차. 작동 오차라는 말이 나오면은 작동의 오차가 생기면 좀 미분 짓을 하잖아. 미분 짓. 이쁜 짓 말고 미분 짓. 그래서 미분 제어입니다.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최소 위상함수는 양의 위상 여유면 안정하다. 최소 위상이 양이면 안정하다네요. 이득교차 주파수는 진폭비가 1이 되는 주파수이다. 이득교차 주파수는 진폭비가 1이 되는 주파수인가 보네. 최소 위상 함수는 위상 여유가 0이면 인기 안정이다. 이거 맞는 것 같았어. 0이면 인기 안정. 자, 그 다음에 최상 위상 함수의 상대 안정도는 각 위상각의 증가와 함께 커집니다. 위상각이 증가하면 안정도는 커집니다. 위상각이 증가하면 안정도는 커집니다. 자, 요거는 OR 회로죠. 그러니까 OR은 A 플러스 B. AND는 여기 B는 그대로 가서 B가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B 곱하기 요렇게 돼요. 그러면 요거는 정리를 하면 B가 됩니다. 많이 나온 거죠. 자, 요거를 복소수로 나타내면 100 루트 2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3분의 파이.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이건 50 플러스 j20 아니 이게 아니라 50 플러스 j50 루트 3입니다. 자, 그 다음에 72번 인덕턴스 0.5H 헨리 저항 이옴의 직렬 회로에 30V 직류 전압을 급히 가했을 때 스위치를 닫은 후 0.1초 후에 전류의 순식값 I 회로와 시정수, 우리 시정수는 알죠? 시정수는 뭐였죠? 시정수 R은 감마는 이 라이온을 레빗으로 나눈 거. 라이온이 더 위에 있어. 라이온을 레빗으로 나눈 거. 그러면 라이온은 뭐였죠? 라이온 where is 라이온? 라이온은 인덕턴스가 라이온이죠. 인덕턴스 L. 그리고 0.5를 그 다음에 R 저항이죠. R은 저항이 어딨나요? 저항이 어딨나요? 저항이 여기 있네요. 저항으로 나누면은 시정수는 0.25가 나와있어요. 요거 두 개 중에 하나. 찍으면 돼.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는 순식값은 R분의 2예요. R분의 2. 그러면 2분의 30. 15죠. 15의 숫자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무엇을 곱해주냐? 15에다가 1 마이너스 2에 0.5분의 2 곱하기 0.1. 그러면 2는 뭐죠? 여기에다가 이제 2에다가 R을 L로 나누고 여기 T를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20분의 30 곱하기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5분의 2 곱하기 0.1이 되는데 여기 2에다가 지금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가 붙으면은 이게 뭐 한 대략 마이너스 1이라고 치면은 2에다가 마이너스 1이라고 치면은 대략 어쨌든 마이너스가 붙으면은 이게 마이너스 1 자체가 이렇게 붙으면 대략 0.36 뭐 요 정도가 되네요. 그런데 여기 마이너스 숫자가 커질수록 숫자가 작아져요. 그런데 그러면은 마이너스 0.1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숫자가 커질수록 이 숫자가 커집니다. 그래서 플러스 숫자가 있으면은 이 숫자가 더 커지는데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여기 지금 꽤 큰 숫자잖아요. 2 나누기 0.5를 했으니까 이게 1보다 클 거 아니에요. 거기다 0.1을 곱했으니까 이게 얼마가 나올까요?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여기다가 대략적으로 2 나누기 0.5를 하면은 2.5에다가 곱하기 0.1을 하면은 0.25가 되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 숫자 자체가 2에다가 마이너스 0.25를 하면은 너무 큰데?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0보다 작은 숫자가 1보다 작은 숫자가 나오기는 해요. 근데 요거 계산을 해보면은 0.67이 나와서 여기에 거의 이제 3.3 정도를 곱해주는 게 되니까 요 15에서 0.33% 하면 4.95가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근데 요거를 외우는 게 낫겠네요. 너무 복잡하니까. 자, 73번. 다음 회로의 4단자 정수는 요거는 이렇게 뭐 이렇게 있으면 4단자 정수는 뭐 요렇게 하는데 여기 1001에서 여기 Z1이 되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나요? 결론 항상 1 빼기 뭐 이런 숫자가 되고 D는 보통 1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 찍었어요. 이 둘 중에 하나에서 1 마이너스 요런 형태가 많이 되니까 그냥 요걸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A는 1 마이너스 2 오메가 제곱 LC. 그러니까 앞에 1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D는 1인 걸로 요걸로 찍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많이 한 건데도 틀렸네요. 자, 전압의 순식값이 다음과 같을 때 실효값은 어떻게 했죠? 이 실효값은 요 앞에 거를 제곱을 해서 루트를 씌워주면 이게 실효값이에요. 그래서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10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 한상의 임피던스가 6 플러스 J8인 델타 부하의 대칭성간 전압이 200V 인가할 때 삼상 전력은 요거는 삼상일 때 뭐 소비 전력 P 델타는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3V의 제곱 R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게 R이고 여기 R이 X죠. 그러면은 6의 제곱 곱하기 8의 제곱 분의 3 곱하기 VL은 성간전압이죠. 200의 제곱 곱하기 R은 얼마죠? R은 6. 그러니까 R이 여기에도 들어가고 여기에도 들어가고 R이 여기에도 들어가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7200이 나옵니다. 그림과 같이 R은 1옴인 저항을 무한하게 연결할 때 A-B에서의 합성 저항은 또 제일 그럴듯하게 1 플러스 루트 3 했습니다. 찍었어요. 뭔가 루트 3이 두 개 있으니까 나머지는 뭐 요거니까 저항을 연결하는데 무한대가 되진 않겠죠. 합성 저항은? 모르겠고 어쨌든 그리고 이건 루트 2는 하나밖에 없어서 안 하고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루트 3이 들어가 있는 것 중에 뭔가 모양이 1 플러스가 좀 어울릴 것 같아서 찍었어요. 자, 그다음 77번 삼상 불평형 전압에서 역상 전압을 35V라고 하고 정상 전압을 100V, 영상 전압을 10V라고 할 때 불평형률은 이거는 제일 큰 거 분의 그 다음 큰 거 곱하기 10을 했어요. 해가지고 불평형률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0.35입니다. 그래서 자, 정상을 밑에 놓고 그 다음에 역상을 35, 정상, 그 다음에 영상을 10이라고 했고 3.5. 그 다음에 분포 정수회로에서 선로의 단위 길이당 저항을 100옴, 인덕턴스를 200mH, 누설 컨덕턴스를 0.5라고 하면은 일그러짐이 없는 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정전 용량 C는 LG를 R로 나눈 거야. LG. 우리 LG 트윈스를 라이언아 L이지. 이건 뭐죠? 레빗으로 나눈 거야. LG 트윈스를 레빗으로 토끼로 나눴네요. 그러면은 LG는 L은 뭐예요? L이 인덕턴스죠. L은 항상 인덕턴스. 그 다음에 G는 컨덕턴스가 G예요. 컨덕턴스가 G. 그 다음에 R은 저항 R. 그죠? 그래가지고 요거 두 개를 곱하고 R로 나눠주면 1000이 됩니다. 요거 FT는 UT-A 마이너스 UTB. 유타주에 사는 UTB를 라플라스 변환하면은 S분의 1
E-AS 마이너스 E 마이너스 BS예요. 마에, 마비. 유타주는 성스러운 도시죠. 유타주. 그래서 이 마귀들이 원래 성스러운 도시일수록 마귀들이 공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둘 다 마가 붙어 있어. 마. S분의 1, S분의 1, 2에 마 S, 마 AS, 마이너스 다 마네. 마 삼총사. 마 삼총사가 이 유타주가 나오니까 마 삼총사가 있네요. 근데 이건 제곱은 아니야. S는 하나밖에 없어. 자, 그 다음에 4단자 정수 A, B, C, D 중에서 어드미턴스 차원을 가진 정수는 어드미턴스 하면 C입니다. 어드미턴스 하면은 C. 자, 그 다음에 오가금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공약전류 전선을 사용전압 22.9V인 특고와 가공전선과 동일 지지문에 공가한다. 공가. 가공전선으로 경동전선을 사용했으면 단면적이 몇 밀리미터 이상인가. 가공약전류를 특고압과 공가를 했다. 공가하면 50이 됩니다. 가공약전류 특고압 502가 우리 손오공이 가공약전류와 특고압을 손오공이 이제 공가를 하려면은 502가 합니다. 가공약전류와 특고압을 하나에 이렇게 공가하는 걸 하나에 이렇게 할 때 그 공가라고 하잖아요. 우리 502가 하는 거지. 502가. 손오공 부탁해. 가공약전류를 특고압과 공가해줘. 자, 그 다음에 발전소, 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특고압 전로에 대한 접속 상태를 모임 우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하는 게 그 표시 의무가 없는 것은 제일 간단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단일 모선 중에 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선수도 작을수록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맞췄습니다. 자, 요거 2도 나왔잖아요. 2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2.5와 2.2가 있는데 경동선, 내열, 합금선이면 2점이에요. 나머지는 2.5예요. 자, 154kV의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이 교차하는 경우, 이번에는 공가가 아니라 교차하는 경우예요. 가공약전류와 교차하는 경우에는 설치하는 보호망을 구성하는 금속선 중 가공전선의 바로 아래에 시설되는 것 이외에는 바로 아래에 시설되면 5m, 바로 아래에 시설되는 것 이외에는 4m입니다. 자, 사용 전압이 161kV인 가공 전선로를 시가지 내에 시설할 때 지선의 지표상의 높이는 약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요거는 이게 35kV로 나뉘어요. 그래서 161 빼기 35하고 이거 단수 차이 해가지고 35까지는 10, 나머지는 0.111 해갖고 11.56이 나왔는데 이게 뭐 60일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게 8m일 때도 있고 막 헷갈리잖아요. 다 해보는 거야. 그런데 정확한 답이 있는 그게 답입니다. 그래서 이거저거 다 해봐가지고 이게 35m, 10m였습니다. 자, 특고와 가공 전선이 삭도와 2차 접근 상태로 시설하는 경우 특고와 가공 전선로의 보안 공사는 요거는 2차 접근 상태니까 이종 특고와 보강 공사입니다. 이거 조금 이거 삐뚤어졌네요. 바로 하고. 자, 그 다음에 갑종 풍압 하중을 계산할 때 강관에 의해서 구성된 철탑은 뭐라 그랬죠? 125. 강관으로 구성된 철탑에서 우리 만나자고 한 거지. 이거 우리 철탑 밑에서 만나자. 이리 와. 우리 철탑 밑에서 만나자. 그리고 588은 동그라미라고 했죠. 그리고 1117은 뭐 사각형 뭐 이런 게 나와야 된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설계 하중이 6.8kN인 청긁은 콘크리트 줄의 길이가 17m라고 한다. 이 지지물을 집안이 연약한 곳 이외의 곳에서 안전율을 고려하지 않고 시설하려고 하면 땅에 묻히는 길이는 15에서 16 사이는 2.5예요. 그런데 16초가에서 20 이하는 2.8입니다. 나머지도 있는데 그건 다음에 외우도록 해요. 자, 특고와 가공 전선로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 전자계. 극저주파 전자계는 자계의 경우 지표상 1m에서 측정 시 몇 마이크로 테럿인가요? 이하인가? 83.3입니다. 극저주파. 저주를 막 극으로 쏟아 붓나 보네요. 그러니까 한 저주를 얼만큼 100% 완전 저주를 쏟아 붓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도 100%다 저주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니까 80점 이상이면 한 83% 이상이면 그 정도는 극저주라고 봐야 된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저주를 28% 했으면 이거는 극저주라고는 할 수 없죠. 그냥 약간의 저주. 자, 한 46% 했어. 좀 저주. 70% 했어. 좀 심한 저주. 하지만 극저주는 83.3%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절로를 대지로부터 반드시 절연해야 되는 거. 접지점은 이미 저기 절연한 거죠. 접지점이 있잖아. 또 접지 공사를 하는 경우 접지점 이미 접지했잖아. 근데 접지 측의 전선은 접지를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접지 측에 전선이 있으면 이거 접지해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반드시 절연을 해야 합니다. 뭐 다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거 두 개로 고민했는데 시험용 변압기는 절연 안 해도 되나 봐요. 자, 그다음 가공전선과 첨가통신선의 시공 방법으로 들린 것은 통신선은 가공전선 아래에 시설할 것. 가공전선 밑에 통신선을 설치하나 봐요. 전선 밑에 통신선. 우리 뭐 SK 그 이게 전선 전봇대에 가요. 보시면은 여기 전봇대에 전기가 나가는 이런 단자가 있고 통신이 나가는 단자가 있고 이렇습니다. 여기 이제 밑에 있나요? 정확하게 이제 본 적은 없는데 한번 보세요. 어떤 게 밑에 있는지. 근데 밑에 있나 봐요. 이 통신선이 밑에 있습니다. 통신선과 고압 가공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여기 한 60cm 정도 된다고 하네요. 이건 아까 뭐였죠? 공가는 아까 50이라고 했죠. 50 그죠? 공가할 때는 50이고 고압 가공전선 이격거리는 이건 또 60cm네요. 그렇고 통신선과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다중접지에 의한 중성선 사이에 중성이니까 별로 독하지가 않나 봐요. 그래서 0.75입니다. 0.75. 그다음에 통신선은 특고압 가공전선을 지지물을 시설하는 기계 기구에 부속된 전선과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지지물 또는 완금류에 견고하게 설치할 거. 요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95번. 일반 주택 및 아파트 가구 보호실. 일반 주택은 3분 우리 자고 있을 때 누가 화장실에 옆방에서 이제 애들이 화장실을 가. 불이 그냥 3분 동안 켜져 있죠. 왔다 갔다 계속해. 불이 그냥 계속 켜져 있죠. 하지만 호텔 같은 데는 한 1분 정도입니다. 호텔은 좀 짧죠, 그죠? 자, 전기 울타리 시설에 사용된 전선은 전기 울타리는 지름이 2m라고 합니다. 2mm라고 합니다. 전기 울타리. 전기 울타리 보면 조금 얇잖아요. 두껍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전기 울타리는 왜냐하면 누군가가 전기 울타리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너무 죽을 만큼 전기를 하면 안 되겠죠. 찌릿할 정도로만 해야 되니까 조금 얇게, 여기서 제일 얇은 2.0이 돼야 됩니다. 전기 울타리 한번 넘었다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자, 애자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 배선 시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6m입니다. 애자 전선 상호 간의 6m. 애자 전선 상호 간의 6m. 애자 전선 상호 간의 6m입니다.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저고압 가공전선의 높이는 레일 면상 몇 미터에 해당하는가? 철도 궤도 횡단하면 6.5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많이 한 거죠. 지중 전선로는 기설 지중 약전류 전선로에 대해 다음 어느 것에 의하여 통신상이 장애를 주지 아니하도록 기설 약전류 전선로로부터 충분히 이격시켜야 하는가? 누설 전류 또는 유도 작용입니다. 자, 발전소의 계층 요소가 아닌 것은 전압 전류는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랬죠. 전압 전류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압용 변압기 온도는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변압기 온도는 측정해야 될 것 같아. 이게 뜨거워지면 불날 것 같아. 하지만 고정자의 온도는 측정하지 않습니다. 얘는 고정자는 좀 온도가 안 올라갈 것 같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데 온도가 왜 올라가겠어요? 그래서 고정자의 온도는 측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